그래서 오늘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고요. 그래서 이 생강농사로 저는 오늘 우리 사장님들 땅 사드리려고 왔습니다. 땅 사드리려고. 생강농사로 어떻게 하면 땅을 살 수 있나. 이 생강농사 지셔갖고 매년 땅 사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도 생강농사 땅을 한번 사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제 생강농사 연작장에 무엇이 문제인가. 생강농사 30년 40년 경력이 지어주지 않는다. 아까 영상 보셨죠? 그분은 2년 차거든요. 한 번 망하고 2년 차에 17kg 이렇게 수확을 하셨는데 여기도 그렇게 수확 나오죠? 17kg씩. 대답을 안 하시네? 예? 안 나와요? 예. 그래서 잘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저기고요. 이 생강농사는 토양만 잘 만들면 생강농사 저절로 되거든요. 그래서 이 토양을 잘 만드는 거는 뭐냐? 완숙 대비하고 습 조절, 습만 조절해주면 이거 저절로 되는 농사가 생강농사입니다. 이게. 근데 이게 잘 안 되기 때문에 생강농사 하시는 분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데 요것만 해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변하는 기후 환경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또 갈수록 심해지는 병해충 관계 어떻게 할 것인가, 땅 속을 알아야 제대로 농사를 지을 수 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이제 땅 속을 알아야 되겠죠. 생강농사 2배 생산하면은 땅을 살 수 있습니다. 15kg만 생산하시면 무조건 땅 삽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또 평수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는 꼭 땅을 좀 제가 사드릴까 합니다. 이 생강농사가 이제 우량종자를 이제 소독을 잘 하셔야 되겠죠. 이 우량종자를 쓰셔야 되고, 이 종자 소독할 때 이제 대개 4월 한 20일 하순경에 이제 종자를 이제 파종하게 되잖아요. 이 생강은 온도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이 발화시킬 때 온도가 12도 이하로 떨어져 버리면 좋은 피해를 받으니까 좋은 피해를 받지 않게끔 잘 해주셔야 되고요. 제일 중요한 건 이 pH입니다. pH가 6.0에서 7 정도 됐을 때 우리가 준 양분을 가장 흡수가 잘한다. 이게 맞지 않으면 우리 사장님들이 보약을 주더라도 안 됩니다. 이게. 그리고 될 수 있으면 2줄 재배하는 게 좋다. 가뭄하고 스패를 조심하셔야 되는데, 가뭄은 물 주면 되지만 이 스패는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스패를 조심하셔야 되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완숙태비, pH하고 완숙태비입니다. 이 두 가지만 해결하면 그 생강농사 저절로 잘 되거든요. 이게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영양생장에서 이제 생식생장으로 바꿔주는 이 일도 잘해야 됩니다. 이제 8월 말 9월 초서부터 이제 비대기에 들어가는데 이때 이제 비대를 잘 시켜야 되겠죠. 그리고 생강을 이제 이 광환경 개선이라는 건 뭐냐면 연면적 확보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연면적이 충분히 확보됐을 때 이제 다수하게 되더라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생강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렇게 다 죽어버렸죠. 이렇게 되면 이제 씨도 못 찾는 겁니다. 씨도 못 찾아.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다니다 보면은 이제 부지기수로 많더라. 조금만 줄여봐야겠는데. 예. 그래서 이제 생강농사 이제 이렇게 해갖고 지시려면 올해는 이제 13kg, 잘하시는 분들은 이제 15kg까지도 생산하는데 왜 우리가 15kg 생산이 안 되는가, 이게 제일 문제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을 하지 않습니까? 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 있고 돈 때문에 일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돈 벌기 위해서 꼭 일을 하셔야 되고, 혹시 마이너스 통장 여기는 쓰시는 분은 없겠지만은 마이너스 통장 쓰시는 분들 다 채워드려야 되고요. 땅 사드려야 되고 그렇습니다. 제가 이게 중국에 갔더니 이 생강 건조하는 것들이 엄청 많습니다. 이게. 우리 사모님 마치셨으니까 제가 4만 원짜리, 3만 7천 원짜리 하나 드려야겠네. 어디 갔어? 저기 저 봉투에 있네, 봉투. 저 봉투. 이게 중국에 갔더니 이 친구들이 이렇게 다 말려갖고 분말도 하고 편강 이렇게 해서 들어오거든요. 제가 산동성 쪽에 갔더니 이 공장이 엄청나게 쌓여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국내로 이제 많이 들어오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렇게 돼 있더라. 그래서 제 흥농4종 세트 농법에 EI소일을 환경도 살리고 땅도 살리고 저탄소 농산물 생산을 자제하거든요. 요 네 가지만 갖고 있어도 재배 매뉴얼이 없어도 기술이 없어도 모든 작물에 적용만 하면 잘 됩니다. 여기서 많이 심는 고추라든가 마늘이라든가 양파, 지왕 다 되거든요. 요거는 이제 우리 기존의 사장님들이 하시는 데다가 30평에서 50평, 요것만 쓰려면 15평에서 20평. 요 종자소독은 요 엑스칼리버 갖고 하고요. 요거 두 가지는 이제 생강이 나와 갖고 연면 살포해 주면 좋습니다.
고추에다가 이렇게 두 가지 하게 되면 고추 첫물부터 끝물까지 잘 답니다. 그래서 모든 작물에 관계없이 잘 된다. 이따가 이런 부분을 또 좀 설명을 드릴게요. 생강 고추농사 기후변화 제대로 읽어야 된다. 변화하는 기후환경과 이상기상으로 인하여 대체한 포장과 안 한 포장은 단위 면적당 수확량이 달라지고 가격 변동이 심하다. 그래서 요거를 좀 잘해 주셔야 됩니다. 요즘에 이제 우리가 엘니뇨하고 라니뇨 현상이라고 그러잖아요. 라니뇨 현상. 요새 날 엄청 춥지 않습니까? 이 라니아 현상 때문에 그렇답니다. 올 여름에는 이제 이 엘니뇨 현상 때문에 평년보다 이제 온도가 높고 비가 많고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데, 이 겨울철 기온이 평년보다 굉장히 낮죠. 월동작물에 마늘, 양파, 부추, 시금치, 꽂는 피해가 엄청 많이 나죠. 그리고 가뭄으로 생육이 저하되고 생산량이 감소되는데, 이 라니아 현상 때문에 올 겨울이 이렇게 춥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여름에는 또 비가 많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이제 폭염에 가물어서 이렇게 말라 죽고요. 또 이제 폭설로 또 비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현상들이 날이 가면 갈수록 잦아진다. 그래서 남극, 북극에 이제 빙하가 녹아갖고 이렇게 이제 온도가 상승되니까 저온기에 이제 양파라든가 이런 쪽에 피해들이 크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이렇게 해서 이제 폭우, 폭설. 제 평택에는 지난번에 50cm도 나갔고요. 하우스 연동 다 무너졌습니다. 3,000평, 5,000평짜리들이 안타깝게 짝이 없습니다. 이 무너진 하우스들은 이게 철개기가 더 힘들어요. 그래갖고 요즘에 아주 농가들이 시름에 빠져 있습니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병해충 문제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겨울철에 이제 온난화라든가 초봄에 잦은 비, 평년보다 높은 온도, 이 병이 많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이 병이 많이 발생하는 거는 일으키기 좋은 환경을 알면 예방도 좋겠죠. 그래서 이 땅속의 병균, 질소 성분량이 많고 토양이 과습하고 밀식하고 석회 부족할 때 많이 나타난다. 녹인병은 이런 온도에서 많이 나타나고, 특히 입 마른 병 이렇게 고온일수록 많이 나타나. 잿빛 곰팡이, 흑색성병, 무름병, 이 생강에 제일 문제되는 게 이거죠. 흑색성병하고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 탄저병, 고추 심는 분들은 이 탄저병이 또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탄저병 병반이 1cm만 되더라도 이 분생 포자는 1억 개 이상 된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비 오기 전에 약을 좀 잘 주셔야 되겠다. 어떤 사람은 생강농사 지어서 매년 땅을 사는데 나는 왜 안 될까? 생강농사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래서 이제 도대체 무엇이 잘못됐을까? 이랑 두둑, 미숙태비 이것 때문에 이제 제일 문제가 되죠. 누구에게 잘못 있을까요? 돌이켜 보면은 누구 잘못이에요? 예? 우리 사장님 비약을 하나 드릴게요. 이게 다 내 잘못입니다. 반성하는 의미에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 이제 우리는 무엇을 바꾸고 무엇을 유지시켜야 되는가. 땅을 살려야 되고 관수를 잘해야 되고 소득을 돈 버는 게 일이잖아요. 이제 면적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2배 농사만 지면 돼요. 단위 면적당. 그래서 농사를 시원찮게 하실 분은 3,000평이면 1,500평으로 줄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투자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올해는 고추 생강 농사로 땅을 사야겠다는 마음으로 오늘 좀 교육을 제가 하겠습니다.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절대로 다수할 수 없다. 생강농사 왜 갈수록 힘들까요? 우리는 이제 때만 되면 심는 생강농사라고 생각하는 경우거든요. 생강은 퇴비 비료를 많이 요구한다는데 투자하면 그 이상의 소득이 될까? 우리가 이제 퇴비 비료를 많이 요구한다니까 이 미숙 퇴비를 잔뜩 갖다 놓아서 그래요. 미숙 퇴비 때문에 다 이 발병의 원인입니다. 그런데 이제 좋은 퇴비를 갖다 두셔야 되는데 이 선투자 이게 이제 너나 할 것 없이 농사 질 때 되면 이제 돈이 또 떨어지네요. 그래서 이 선투자들을 현착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투자를 우리가 잘 발효된 퇴비입니다. 잘 발효된 퇴비. 이 가축분 퇴비 나오는 거, 보조삼 나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톱밥 들어있는 거. 그 퇴비가 오히려 좋아요. 이런 퇴비를 갖다 놓으시고, 그리고 땅 살리기 같이 갖다 두시면은 4개월 내지 6개월 갑니다, 이게. 변화하는 기후환경에 대처를 잘 해야 된다. 그래서 생육 시기별 날씨를 예측을 잘 하셔갖고 피해를 받지 않게끔 잘 하셔야겠죠. 생강농사 이제 기본 재배 조건을 맞춰 주셔야 됩니다. 생강 재배 환경에 대한 이해와 토양 환경이 좌우된다. 농사는 과학과 원리가 접목돼야 된다. 노력을 하면 곱이 되고 생각까지 바뀌면 제곱이 되는 생강농사. 생강이 자라는 습성을 알고 균형 있는 시비와 제때 농약 살포하고 적당한 물을 줘야 상품성 있는 생강을 2배 생산하는 겁니다.
이런 분들은 이제 15kg, 18kg씩 나시는 분들이거든요. 생강농사 정답은 땅 살리기와 투둑은 좋게 일하는 게 배수 관리에 돼 있죠. 이분은 전라도 보성 분이신데 포크레인 갖고 중장비 일하시다가 요즘에 일이 잘 안 된답니다. 그래서 이걸 해보시니까 이분도 한 17kg 정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게 처음 하시는 분이 잘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지만은 경력이 지어주는 게 아니라 토양 환경 관리에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분 한번 보이 10배에서 15배 생산해야 되는데 생강농사 제일 중요한 게 pH 이시가 맞지 않으면 절대 다속할 수 없다. 이게 두 줄 재배인 거거든요. 이렇게 꽃대가 나오는 애가 생강이 아주 잘 됩니다. 이게 이런 애들이 대개 보면 이제 9, 10월 달에 이제 비가 좀 자주 오는 애가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렇게 되니까 이게 35cm 심었는데도 이게 다 맞붙었어. 이게 맞붙었어. 그래서 이게 두 줄 재배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다. 여긴 몇 줄 재배하나요? 네 줄이요? 세 줄. 이렇게 한번 바꿔보십시오. 우리 권태섭 사장님도 네 줄, 세 줄 하시다가 이제 두 줄로 바꾸셨거든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네 줄 재배인 거거든요. 생강은 심었는데 온데간데 없네. 난감하네. 나를 이렇게 죽어가도 되는가요? 미숙대비 잔뜩 넣어 내가 이렇게 땅속에서 가스로 죽고 거름독에 죽어가는데 사람들은 혹시나 나올 거라고 기다리는데 이미 때는 늦었다. 현기증 난다. 그런데 오늘따라 안 씻고 모습이 아른거린다. 안 씻고가 심지 말라고 했을 때 심지 말 것을. 아주머니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 집에 네 줄이거든요. 여기 이렇게 골을 캐다 보면은 여기가 다 저수지입니다. 저수지. 신고 나서 비가 많이 오고. 그래서 이렇게 신고 나가고서 이제 미수탭이 들어가고 비료 들어가고 이 정도 됐으면은 6월 말 정도 된 거거든요. 그래도 혹시나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 사람들. 이미 땅속에서 썩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죠. 그래서 두둑은 좁게, 일항은 깊게 이렇게 해주셔야 되고 미수탭이 넣으면은 안 된다. 이렇게 되죠. 가격이 싸도 돈이 되는 생강농사. 단일 면적당 생산일 품질이 좋았죠. 비싸도 돈이 안 되죠. 이렇게 다 죽었으니까. 그래서 가격이 싸도 돈이 되는 농사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 두 분 나오시네요. 권태서 사장님하고 여기 우리 경북지사장님. 이 권 사장님이 제가 이게 20년도인가 여기 찍은 사진이거든요. 제가 이제 우리 권 사장님이 유튜브 보고 저를 이제 만나갖고 제일 처음 농사 지었을 때 이때 한 15kg 가까이 나왔습니다. 이 애가 농사 아주 잘 됐죠. 이렇게 한 포기가 아까 뽑아보니까 이런 것들이 19kg 이렇게 나옵니다. 아니 1.9kg 나옵니다. 1.9kg 잘 되면은. 그러니까 이게 15개만 나와도 웬만하면은 저기가 되는 거죠. 15kg 이상 되죠. 제 땅 살리기 들어가면 이렇게 술술 흙이 잘 떨려 버립니다. 이게.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이 소나무를 제가 울진 앞바다에 갔다가 이렇게 있어갖고 제가 찍었거든요. 이 소나무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먹고 살려고 모든 사람들이 나를 보고 한마디씩 던지고 간다. 그러나 먹고 살라고 먹이 주고 가는 사람은 없다. 나는 망고 풍상을 겪고 살아간다. 민물대 거센 파도가 물불을 일으키고 나를 덮치고 나면 온몸이 쪼그라든다. 밤이슬 비가 나를 살려준다. 먹고 살기 위하여 나는 오늘도 바위돌을 녹인다. 제가 이거 왜 찍었을까요? 걸음 없으면 죽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차라리 우리 사장님들 미숙탭이 낼 것 같으면 완효성 비료라는 거 원형복합만 넣고 생강농사 짓더라도 잘 됩니다. 다 죽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죽지는 않아요. 수량이 떨어져서 그렇죠. 그래서 이 소나무는 보세요. 바다 모래사장이 있는데 이 밤비 또 미네랄 먹고 크는 거죠. 거름 없으면은 뿌리는 엄마 찾아 산말리예요. 계속 거름 찾아서 갑니다, 이게.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뿌리가 좋고 잘 죽질 않는다. 이게 문제죠, 이게. 쌓아둔 퇴비는 발효가 일어나지 않으면 냄새가 안 난다. 똥은 건드리면 냄새 나죠. 그래서 이렇게 쌓아두지 마시고 여기다가 톱밥이라든가 볏짚이라든가 넣어갖고서 60%를 맞춰갖고 1년에 3번 정도는 뒤집어줘야 이게 완전 발효된 퇴비 됩니다. 이 퇴비에서 냄새가 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이걸 잘 해주셔야 된다. 이렇게 되죠. 내 인생 내 팔자 이렇게 한 방에 훅 갈 줄 몰랐다. 미숙퇴비 넣고 가습하고 고온장에 되니까 9월 달만 되면 다 이렇게 돼버리죠. 한 방에 가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 땅 살리기를 갖다가 넣으실 때 이 퇴비를 이런 또 요즘에 양계장에서 이제 개분이라든가 갖다가 마른 개분 갖다 하면 냄새가 엄청나거든요. 이런 퇴비 내실 때 땅 살리기를 30평 내지 50평 하나씩 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수분만 맞으면 곰팡이가 착 쓸어버립니다. 그래서 수분이 충분할 때 미리 뿌려 놓으시면 더 좋아요. 이런 퇴비하고 주실 때는 한 달 안에 넣으시면 좋아요. 한 달 정도 됐을 때. 우리 사장님들이 혹시 유박 퇴비를 쓰신다면 유박도 발효된 퇴비가 아니거든요. 유박도 한 달 전에 이 땅 살리기와 같이 30평 내지 50평에다가 넣어놓으시면은 토양이 곰팡이도 나고 비 오면 질퍽거리고 마르면 헛밑끝도 안 들어간 토양이 부실부실해요. 이 생강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뿌리에 산소 공급이에요. 이 산소 공급이 잘 돼야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점적관수가 안 깔렸거나 물이 저기 안 되니 가뭄 방지제 너무 좋습니다. 이게 1kg짜리 갖고 100평에다가 뿌려주시면은 토양에서 이 물을 머금고 있다가 날이 가물을 때 생강이나 작물에 이렇게 공급을 합니다. 그래서 통기성도 좋아지죠. 그래서 이렇게 쌀래기가 이렇게 돼버린 거, 한 500벨로 불어갖고 도토리만하게 이렇게 불어납니다. 이게. 그래서 가뭄을 연장도 시켜주고요. 점적관수 있는 분들도 이거 요즘은 많이 씁니다. 이걸 쓰게 되면 물 주는 횟수를 줄여줘요. 물 주는 횟수를.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이 퇴비가 문제지. 이런 퇴비. 생퇴비 갖다 이렇게 내야 됩니다. 우리는 생강이나 됐든 고추가 됐든 심을 때 이런 퇴비가 땅이 안 보이도록 트랙터 바꾸가 밀려야 마음이 푸근해요. 이런 퇴비는 넣지 말라는 겁니다. 안 넣으니만도 못하다. 그래서 일반 퇴비 쓰시는 게 훨씬 더 좋고요. 발효된 퇴비. 이게 문제거든요. 이 미숙 퇴비가 토양에 들어가면 산소를 고갈시키고요. 세균이 많이 들어서 문제고요. 해충을 또 불러들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현상이 나거든요. 이 미숙 퇴비가 미치는 영향이 토양에 산소를 고갈시키고 환원 상태를 되고 철, 망간, 종해 이게 식물에 독작용을 해갖고 토양에 칼리가 있더라도 흡수가 안 됩니다. 이게. 그리고 산도가 낮아져 갖고 아지산가스가 나고 인산이 고정이 되고요. 뿌리에 당이 전분화되지 못하니까 이 미생물이 공격돼 갖고 죽는 거고요. 뿌리가 부패되고 지상부가 약해지니까 근육병, 청고병 이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 병 나는 거는 우리 밭에서 병 났다, 미숙퇴비 냈다, 내가 과습이다 이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돼버리면 없죠. 이것도 23년 10월 8일이거든요. 생강 가격은 키로당 6,000원이라고 하는데 점점 죽어가. 5일 간격으로 농약을 뿌려대도 안 되니 환장하겠네. 미숙퇴비도 올 때 알아봤다. 병 주고 약 주고 살아나길 바라나. 이게 그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땅 속을 봐라 이거예요. 이미 뿌리가 썩어가고 있다 이겁니다. 이 속에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된다. 이렇게 되죠. 이렇게. 그래서 저렇게 되면 아무리 정보 갖다 줘도 안 됩니다. 땅 속에 어떻게 저 뿌리에 다 약을 줍니까? 이 토양 병균, 잘 발효된 퇴비는 병균을 토양에 나쁜 균을 사멸을 시키고 또 보습력이 좋아지죠. 보습력. 그리고 양분 보유 능력이 좋기 때문에 작물이 필요할 때 서서히 공급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두 줄을 심어야 여기 산소 공급이 잘 되는 거예요. 산소 공급이 양쪽에서. 그래야 아까 같이 1kg 500, 1kg 900짜리 이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집은 땅 살리기를 30평 내지 50평 하나 놓고 종잔 요걸 소독하고 요 옆에 백은 뭐냐면은 이게 여양생장을 생식생장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이게 소나무, 산나무, 해나무인데 이게 pH가 4입니다. 모든 농약에 다 혼용이 돼요. 고추에다 주면 고추 천물까지 똑같습니다. 요거는 하나로 뜨고 살균 효과를 높여주는 보조제. 그래서 여기에 탄저병, 무름병 이런 쪽에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 작물은 어떻게 사는가? 이 이산화탄소 물 햇볕을 받아들여 갖고 포도당을 만들죠.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기 위해서는 식물체 외부에서는 칼슘, 내부에서는 마그네슘. 이게 물을 흡수하는데 칼리가 들어가는데 이런 철, 황 이런 거를 우리가 다 맞춰줄 수가 없어요. 이거를 맞추려면은 뭐가 제일 좋으냐? 잘 발효된 퇴비만 넣으면은 이거 저절로 다 맞춰집니다. 우리가 이 미량요소 다 어떻게 맞춥니까? 못 맞추죠. 토양 속에 다 존재하고 있는데 이게 염류라든가 또 pH가 안 맞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토양에서 양분 공급은 양분은 이제 무기질 화학 비료를 공급하게 되면 용액에 녹아 있는 물질의 농도가 짙어져서 작물에 물을 흡수를 못하지만 좋은 퇴비를 공급하면 용액에 녹아 있는 물질의 농도가 엷어져서 작물에 흡수가 잘 된다 이겁니다. 이거. 그래서 좋은 퇴비는 좋다. 토양에서 잘 발효된 유기물은 양분을 고정시키고 이제
때문에 작물이 잘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발효된 퇴비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퇴비를 왜 발효시켜야 되는가? 이거죠, 이거. 이 광합성을 위해서는 생강, 특히 이 탄산가스, 이게 엽록소를 받아들여서 뿌리에 탄소 저장을 잘 해줘야 됩니다. 모든 작물이. 이게 잘 되면은 이 포도당 이런 12가지 미량 요소가 순환이 잘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 퇴비를 발효시키는 것은 광합성으로 만들어진 유기물, 요게 토양의 유기물에 가깝도록 만드는 게 가장 좋다. 그래서 이거를 잘못해 버리면은 작물이 안 된다. 그래서 토양 미생물이 작물에 끼치는 영향인데, 토양 미생물이 분포하는 많은 양의 유기물은, 농작물은 뿌리에 흡수돼 밤에도 성장이 되고 이것이 누적돼서 엄청난 효과를 갖고 오는데, 우리가 화학 비료만 사용하게 되면 밤에 뿌리가 잘 발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잘 발효된 퇴비를 써야 된다. 그리고 지나친 화학 비료는 이 웃자람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웃자람 때문에 이걸 막아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토양 미생물들이 하는 역할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농사는 충분한 뿌리가 확보돼야 된다. 그래서 이 땅 살리기는 토양에 들어가면 4개월 내지 6개월 가버립니다, 이게. 그리고 토양에서 질소 고정을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토양이 부실부실해져 갖고 산소 공급이 잘 되고요. 지온 상승 효과 때문에 겨울철에 일찍 심는 분들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불용성 인산을 가용성을 바꿔주고요. 특히 영주, 안동 이쪽 땅은 이제 마사토 모래 땅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데는 가뭄 억제 효과가 굉장히 좋아요. 뿌리가 튼튼하니까 가뭄이 덜 타겠죠. 이게 이제 그런 효과가 있다. 그래서 이게 토양에 들어가서 물만 만나면은 이게 부풉니다, 땅이. 그리고 질소를 고정시켜주고 이런 각종 미량 요소를 가용성일로 바꿔줘 갖고 작물이 잘 되게 해줍니다. 이렇게 땅이 비 오고 나면 이렇게 다져지면은 뿌리 산소 공급이 안 되겠죠. 이렇게 공기성이 좋아지고 산소 공급이 잘 돼야 되고 물 빠짐이 양호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양분, 수분 흡수가 잘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염류가 심한데 AI 소일이라고 이런 제품도 있습니다. 여기 토양에 들어가면은 이 토양의 토착 미생물을 활성화시켜줘 갖고요. 칼슘, 마그네슘, 철 이 3대 원소를 갖다 빠르게 이제 흡수하게끔 하는데, 이 자연계 토양에 존재하는 칼슘, 마그네슘, 철 이게 이용하나 모두 용해도가 낮아서 흡수가 잘 안 됩니다. 요것만 흡수만 잘 되게끔만 해줘도 이 생강의 스트레스 훨씬 덜 받습니다. 혹시 이제 차광망 안 세우시는 분들은 이게 굉장히 좋습니다. 연면살포 해주게 되면은 스트레스를 안 받기 때문에 훨씬 더 효과가 좋다. 그래서 이 AI 소일은 이제 토착 미생물을 활성화시켜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작물의 뿌리나 잎에서 흡수 이동할 수 있는 분자의 크기가 이게 10나노예요, 10나노. 그래서 기존의 칼슘보다 훨씬 분자가 작습니다. 그래서 칼슘, 마그네슘, 철을 함께 집단 유동시켜 갖고 빠르게 흡수되죠. 그래서 이게 장점이 뭐냐? 토양의 pH 또 염류에 기량작용도 없고 여기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토양에다가 뿌려주게 되면 이제 그런 연작장애도 해결해주고 또 작물에 특히 여름철 고온기에 고추, 생강이 이런 원소 이동이 잘 되기 때문에 일소 현상이 덜 납니다.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 고추 심죠? 고추 심으면 한 10개 정도 뭐가 생겨요? 끄트머리? 배꼽성병 생기잖아요. 근데 그거 칼슘 아니야? 칼슘 할아버지 줘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어느 날 없어져요. 어느 날 없어질까요? 어느 날. 배꼽성병. 우리 사장님 몰라요? 고추 농사 안 지셔? 고추 지시는 분들이 그 어느 날 없어지는 게 장마지면 없어집니다. 장마지면. 그래서 이제 고온 건조해 그러면 칼슘 이동이 안 돼서 그러는데 비만 오면 칼슘 이동이 되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AI 소일을 갖다 연면살포 2번만 해주도록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 땅 속을 알아야 작물을 제대로 키울 수 있다. 그래서 모든 작물은 잎이 먼저 나올까요? 뿌리가 먼저 나올까요? 뿌리가 먼저 나오죠. 예, 뿌리가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토양에 불용성 염류도 풀어주고요. 미량요소를 흡수하게끔 도와주거든요. 그래서 이 토착 미생물은 산소 활성을 높이고 이게 떼알 구조를 만들고 그래서 특히 세포벽을 두껍게 해주기 때문에 병이 안 납니다. 요거를 잘 보시면 왜 이 퇴비를 써야 되는가를 아셔야 발효된. 이 식물질은 토양에서 나타나는 모든 작물의 연작장애를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아무리 좋아도 가습은 피해갈 수 없다. 이 땅 살리기하고 엑스칼리버가 토양에 들어가면 이 곰팡이가 이렇게 쫙 핍니다. 수분만 맞으면. 근데 이 콩에서는
콩뿌리에는 뭐가 있을까요? 우리 사장님 맞히셨습니다. 콩뿌리에는 뿌리옥 박테리아가 있습니다. 37,000원짜리 하나 드려야겠네. 대답하시는 분은 손을 번쩍 들으시면 제일 빠릅니다. 예. 그래서 이 콩에는 이제 뿌리옥 박테리아가 있잖아요. 이 엑스칼리버가 뿌리옥 박테리아 균이거든요. 모든 식물 뿌리에서, 생강에서, 고추에서, 콩에서, 이 뿌리에서, 이 잔뿌리에 뭐가 많이 나오냐면 여기에 탄수화물이 나온답니다. 탄수화물이 나오면 토양에 있는 이 토생미생물이 이걸 먹고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대요. 그래서 우리가 EM 미생물이나 이런 것들 전에 많이 갖다 놓았잖아요. 이제 넣어주는 농법이 아니라 있는 미생물을 증가시키는 게 훨씬 더 좋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미생물이 토양에서 질소 구정도 시켜주고 염류, 불용성 인산가리도 제거해주고 칼슘, 마그네슘, 철을 빠르게 흡수해주는데 이 각종 미량 요소만 공급이 잘 되면은 녹균병, 균핵병, 시드름병, 무름병 이게 안 온다는 거예요. 그럼 좋은 탭이 있으면 이런 것도 흡수가 잘 되니까 생강에 죽는 게 나올까요? 안 나오겠죠. 우리 밭에 생강 죽었다? 미수탭이 냈다. 이거 답입니다. 그러니까 연작장에는 양분의 불균형을 내갖고 나는데 양분을 균형 있게 해결만 해주더라도 이런 병이 안 온다. 요거 한번 보실래요? 이 뿌리의 두 얼굴 장애 증상인데 이럴 때 에아이소일 관절 좀 좋다. 이 생강이 됐던 모든 뿌리에 이 원뿌리가 있고 이 잔뿌리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양분을 흡수하는데 이 주위에는 수많은 미생물이 엄청 많은 거예요. 여기 보세요. 땅위까지 이렇게 하얗게 뿌리가 나왔죠.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뿌리가 나오면은 이게 이 잔뿌리를 현미경으로 찍어 놓은 건데 물을 흡수할 수 있는 물관부, 체관부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저 뿌리털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이제 양분을 흡수하는 건데 토양에 이렇게 돼버리면 양분 흡수가 잘 되겠죠. 비닐을 거들쳐 보니까 소금이에요. 소금 하얗게 이렇게 나오죠. 꼬랑은 파란 이끼가 있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뿌리가 썩죠. 여기는 좋은 미생물이 있는 게 아니라 나쁜 미생물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좋은 미생물이 많은 데는 이렇게 뿌리도 좋고 토양에 뿌리도 이렇게 표면까지 이렇게 하얀데 이렇게 되면은 잎이 좋겠죠. 뿌리가 튼튼하면은 영양 공급이 잘 되겠죠. 여기에 잔뿌리에 좋은 미생물이 많으니까 이 토착 미생물이 많이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토양 속에 산소 공급이 또 잘 이루어지죠. 이렇게 되면. 그리고 토양 내에 들어있는 철, 칼슘, 마그네슘 이 미네랄 공급이 잘 되죠. 이 토양을 측정해 보니까 염류 농도가 2입니다. 2.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염류 농도가 낮아야지 되죠. 이쪽 토양은 염류 농도가 8이에요. 8. 이렇게 되면은 이 광합성이 이 잎이 현찮죠. 뿌리 발달이 안 됐죠. 양분 이동이 안 됐죠. 이 주위에는 좋은 균보다 나쁜 균이 더 많으니까 이렇게 죽는 겁니다. 요래다가 비가 와버리면 다 죽어버리죠. 시들어갖고. 낮에는 깨어났다가, 낮에는 시들었다가, 저녁에는 깨어났다가, 이렇게 되다가 며칠 가면 죽어버립니다. 입에 탈수 현상이 나타나죠. 양분, 수분, 이게 이동이 안 되죠. 우리는 이렇게 되면 여기다가 또 불을 지릅니다. 추비를 갖다 주죠. 뿌리는 없는 데다가. 이렇게 되니까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토양이 과습하거나 염류 농도가 높을 때는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 그래서 모든 작물이 생강이 됐든 고추가 됐든 이런 현상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이런 현상.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뭔 탭이 써야 돼요? 무슨 탭이? 발효 탭인지 쓰셔야 되겠죠? 요 원리만 아시면은 우리 이제 냄새나는 탭인 쳐다보기도 싫은 거예요. 이거. 그래서 이거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모든 병이 원인이 되는 거죠. 이렇게 돼버리면 이 끝이 이렇게 타들어가죠. 딸기 꽃받침이 타죠. 고추 끝은 아까 제가 칼슘 결핍 났다고 그랬죠. 이게 이렇게 되죠. 배추는 이렇게 속이 다 썩어버립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문제가 이제 나타나는 거죠.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저기 평창 진부에 가서 교육을 했거든요. 그런데 85년도부터 농사 지신 분이 한 10만 평 가까이 짓는데 지난해 대박을 쳤대요. 14억이 나왔답니다. 14억. 농사꾼이 14억이면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매년 지지부진하게 농사 짓고 빚이 몇 억 있었는데 한 방에 다 갚았답니다. 그리고 땅을 2,000평 샀대요. 그래서 이 농사라는 게 잘 되고 안 되고의 차이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 아까 제가 땅 사드린다는 게 거짓말 안 해요. 제대로 2배 농사만 지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AI 소일 칼슘과 마그네슘의 기능인데 이 마그네슘은 식물 광합성에 관련된 모든 효소의 활성제로서 식물의 후기생육, 열매의 단단함, 과실의 당도를 증가시키는데 이 토양 내에 있는 이 불용성 인산을 녹여갖고 동해를 방지해주고 특히 녹균병에 이게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이것만 잘 쓰셔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슘은 세포 내의 에너지 대사 활성 및 세포벽을 강하게 해주니까 병이 덜 나죠. 그래서 토양에 들어있는 이 칼슘 흡수를 잘 시켜줘야 이런 병이 덜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칼슘하고 문제점이 뭐냐? 이 서로 기량작용을 가지고 토양에 쉽게 흡착돼서 불용성 염을 형성하고 흡수되어서 집착되어 이동하지 않는 거죠. 특히 철은 용해도가 낮아서 사용해도 pH, 토양 조건의 다른 양이온과 결합해서 아주 매우 민감한 겁니다. 그래서 이 3대 원소만 잘 흡수하게끔만 도와주더라도 생강이 됐든 고추가 됐든 모든 농사가 잘 됩니다. 이제 칼슘의 문제점은 이거죠. 물과 함께 흡수되나 쉽게 흡착되어 침전의 이동성이 제한되어 있다. 이게 제일 문제입니다. 그래서 칼슘과 마그네슘은 난용증 물질이 되어서 토양에서 불용화, 뿌리에서 이온 교환으로 흡수되어 물관 내 세포의 팩틴과 결합해서 세포막을 구성하고 이동성이 극히 작다. AI 소일은 pH, 염류에 관계없이 흡수가 잘 됩니다. 그래서 생강에 2번 정도만 옆면 살포해줘도 엄청난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만 잘 하시면 돼요. 요거 칼슘, 마그네슘, 철, 미량요소, 기량작용과 상승작용인데 이 딸기 재배하시는 분들은 물을 원수 검사를 해갖고요 12가지 미량요소를 갖고 키워요. 근데 요것 때문에 딸기 농사 지시는 분들 3, 4년 가면 안 됩니다. 그게 나타나지 말아야 되거든요. 칼슘 결핍 같은 것이. 근데 이거 한번 잘 보시면은 칼슘하고 여기 보시면은 칼슘이 많으면 철하고 망간이 결핍이 되고요. 이 칼슘이 많으면 마그네슘 결핍이 되고요. 마그네슘이 많으면 칼슘 흡수가 안 됩니다. 질소가 많으면 가리 결핍이 나고 가리가 많으면은 칼슘 결핍, 또 칼슘이 많으면 가리 결핍이 나죠. 이거 우리가 해결할 수 없어요. 이 칼슘은 또 스스로 이동이 안 됩니다. 분산하고 같이 이동이 잘 되는데 이것을 잘 이동시키게 하려면은 우리가 잘 발효된 퇴비만 쓰면 이게 스스로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꾸 발효된 퇴비 쓰라고 강조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만든 도표도 아니고 과학자들이 이미 밝혀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생강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이 미량요소 결핍만 안 일어나도 연작장애가 안 일어나더라. 이 고추는 다 이렇게 되죠. 이렇게 돼서 안 되고요. 그래서 이 AI 소일은 이제 500리터 갖고 25말 타면 1000평 정도 연면 살포할 수 있고요. 토양이 아주 안 좋은 데는 관주 처리해주면 좋습니다. 한 번만 이거 해주시더라도 효과는 아주 좋다. 그래서 기존의 칼슘은 용해도가 낮아서 흡수가 안 되는데 이건 10나노 이하이기 때문에 잘 된다. 그리고 집단 유동 방식이기 때문에 pH 염료의 영향을 안 받는다. 일반 칼슘은 사과에 뿌려줬을 때 30cm 움직이는데 한 달 걸린답니다. 한 달. 근데 제 거는 하루면은 웬만한 작물 다 이동이 됩니다. 이게 뭘까요? 부추죠. 이 부추에 제 땅 살리기하고 엑스칼리버를 뿌리고 나니까 이렇게 됩니다. 이게 다 이게 눈꼽힙니다. 이 부추밭에는 또 퇴비를 엄청 많이 내잖아요. 이렇게 돼버리면은 이 곰팡이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면은요. 요거 한번 보실까요? 이 곰팡이, 식물과 곰팡이 뿌리가 하는 게 곰팡이와 뿌리. 토양에 곰팡이가 등장하면 생태계가 다양해지고 많은 양의 탄소를 토양에 저장한답니다. 이 탄소를 많이 저장해야 토착 미생물이 활성화가 되고 작물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물의 병균으로부터 보호받고 토양의 구조를 개선해서 식물의 스트레스, 내성을 높이는 다양한 역할을 하죠. 그래서 식물은 곰팡이는 식물보다 훨씬 가늘고 길어서 곰팡이는 우리가 균사라고 그러거든요. 균사. 실같이 뻗어나간다고 해서 균사라고 그러는데 이 균사가 가늘고 길어서 토양 속 깊이 뻗어갖고 식물이 닿지 않는 곳까지 수분과 영양분을 갖다가 특히 인과 질소를 흡수해서 식물한테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탄소는 이제 광합성을 통해서 식물에 흡수되고 일부는 토양에 들어갑니다. 이 탄소를 얼마만큼 저장하느냐에 따라서 식물에 자라는 것도 틀리고요. 특히 이 곰팡이가 많으면은 아까 얘기했죠.
토양 내 각종 미량 요소를 분해해 갖고 작물에 때 공급해 주니까 연작장애도 안 나고 염류 이게 안 나는 거죠. 작물의 생육에 필요한 12대 성분인데 질소, 인산, 가리 이렇게 됐죠. 이거는 우리가 이제 백분율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질소는 요소, 옛날 요소는 한 포대에 몇 프로 들어 있을까요? 어떤 분이신가요? 우리 사장님도 이거 하나 드릴게요. 잘하시네요, 우리 사장님. 37,000원 벌으신 겁니다. 예. 이게 이제 46% 들어있거든요. 46%, 인산은 15%, 칼륨은 50%짜리 있고 60%짜리 있는데 이건 우리가 백분율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여기 밑에 있는 철, 아연, 망간, 구리, 붕소 이건 100만 분의 1입니다. 100만 분의 1. 토양에 다 존재하고 있는데 우리가 미숙 대비하고 화학비를 과대하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몰리브덴 콩농사 지신 분 있나요? 몰리브덴 써보셨나요? 콩에다가 심을 때 몰리브덴을 처리해버리면 콩에 뭐가 발생이 잘 되냐면 뿌리옥 박테리아가 잘 발생되는 거예요. 이게 도와주는데 제 엑스칼리버 쓰게 되면 이거 필요 없습니다. 안 해두고 엑스칼리버 한 번 갖고 콩에다가 20kg 버무려서 파종하면은 뿌리옥 박테리아가 엄청나게 발생되는 거예요. 요거 한번 보실까요? 이게 부추죠. 토양이 좋으면 좋은 퇴비를 쓰게 되면은 모든 식물은 뿌리가 고농도라 양분을 이렇게 쭉쭉 끌어올리는 거예요. 양분을 끌어올리게 되면 근권 확보가 잘 됩니다. 지속적으로 양분 공급이 잘 되는데 우리가 유박비라든가 미숙퇴비라든가 화학비를 많이 쓰게 되면 토양의 농도가 높아지면은 입에 있는 수분을 자꾸 끌어내려. 그래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입금마른병 생기죠. 입에 탈수가 생겨버리죠. 낮에는 시들었다가 저녁엔 깨어났다가 이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다 미숙퇴비 원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밖에 있는 소나무가 20m씩 돼도 양분을 잘 끌어올리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그럼 밖에 있는 식물들은 연작장애가 없잖아요. 20년, 30년 돼도. 요즘에 산에 가면 진달래꽃 보나요? 앞산, 뒷산에 빨갛게 피던 진달래가 옛날같이 없죠. 예, 많이 없어졌죠. 그게 왜냐면 진달래는 pH 4.5에서 잘 살아요. 5에서. 근데 요새 나무를 안 해니까 부엽토가 쌓여버리니까 진달래가 서서히 죽는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나무 박박 긁어다 뗄 때는 퍼지는 게 진달래만 퍼졌는데 지금은 이제 없어지잖아요. 생태계가 이렇게 바뀌고 있는 겁니다. 그럼 뿌리에 장애를 주는 요인, 제가 오늘 우리 사장님들한테 생강농사 짓는 거 아무리 교육을 해도 뭐 생강을 어떻게 잘라서 심어라 이 교육을 하면 소용없습니다. 이제는 토양의 문제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미숙퇴비 이가 들어간 부패 세균 및 병원성 세균이 오염을 시켜갖고 가스장애가 나고요. 좋은 미생물이 죽고 부패 및 병원성 미생물이 우세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토양에 좋은 미생물이 여기로 많아버리면 생강은 죽질 않습니다. 그럼 생강을 왜 죽었겠어요? 우리가 미숙퇴비 화학비를 많이 내니까 이게 과다한 시비는 염류장애, 영양의 불균형, 통기성 불량이 이루어지죠. 토양이 부패하면 뿌리도 부패한다. 토양이 썩으면 뿌리도 썩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 저한테 자꾸 절하시는데 이해는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래서 그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세균 발달이 져야 되니까 뿌리가 괴사되니까 토양 속에 양분 수분이 있다 해도 흡수가 안 되죠. 그럼 제일 먼저 생강에서 나타나는 게 뭐예요? 시드름병이죠. 시드름병. 이게 나타나면 생리장애도 나고 자기 방어 능력을 상실하니까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거 갖다 주면 뭐합니까? 뿌리가 썩었는데 흡수를 못하죠. 그래서 이 과도한 시비는 이게 문제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뿌리 장애가 다. 이 뿌리에는 실뿌리가 바글바글해야 돼. 이게 다 심줄만 있잖아요. 이게 심줄만. 이게 양분 흡수가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다. 생강이 됐든 오이가 됐든 토마토가 됐든 다 이런 문제가 있다. 고추도 이렇게 신비단무림병이 이렇게 생기죠. 이럴 때 제 엑스칼리버나 하나루톡을 농약하고 섞어서 관지어주게 되면 여기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잘 됐습니다. 그래서 토양의 이 병원체를 분석해 보면은 가장 중요한 것은 뿌리가 병들기 전에 철저히 예방하는 것이 최선인데 작물의 뿌리를 병들게 하는 주요 병원체, 식물의 기생 성충이 있고요. 병원성 곰팡이,
이 후자리um, 피시um, 나이족지나 이 생강에서 제일 많이 나타나는 병이죠. 이게 다 곰팡이병입니다. 곰팡이병. 이 세균병, 물음병, 작은 뿌리 파리, 고자리 파리 이런 것들은 내가 불러들인 거예요. 미스텝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토양 분석을 해야겠죠. 그래서 기술센터에 가서 진단에 따라서 모자라는 성분 주고 넘치는 성분 주지 말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pH가 맞지 않으면 미생물도 안 삽니다, 이게. 좋은 토양은 이제 공기가 잘 통해야 되죠. 양분도 많이 있어야 되고, pH가 6.0에서 7이었을 때 미생물이 가장 활성화가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근신역병, 뿌리가 깊으면 잎이 무성하죠. 잎과 줄기가 나쁘면 뿌리부터 조사하고, 뿌리가 나쁘면 토양 검증을 해야겠죠. 식물의 뿌리는 지탱하는 기능, 뿌리는 물과 물 속에 있는 양분을 흡수하는 기능이 있고, 이 저장고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이 저장고 역할은 잎에서 만든 탄소를 갖다가 토양에다가 저장해 주게 되면 이게 모든 작물이 잘 됩니다. 연작장애는 왜 일어나는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토양의 미량요소 결핍 때문에 많이 나타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작물의 뿌리의 토양의 용액과 삼투압 차이를 이용해서 양분, 수분을 흡수를 못합니다. 이게. 그래서 염류집적으로 토양의 용액의 농도가 짙어지면 작물은 흡수, 양분, 수분 흡수 장애를 일으키고 염류장애가 일어나서 제대로 자라지를 못하죠. 그래서 이 토양에 좋은 탭을 써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반대로 이제 질소기화 현상들이 많이 나죠. 탄질비가 맞아야 되는데 이게 안 맞아 버리면 또 안 되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이제 볏짚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놓게 되면은 우리가 따로 요소비를 더 줘야 됩니다. 볏짚을 300평에 이제 뭐 이거 저거 있지 않습니까? 오리알 같은 거 4-5개 갖다 놓으면 요소 한 포 정도 넣어야 돼. 같이 넣고서 물을 충분히 주고 갈아엎어야 이 질소기화 현상이 안 나타납니다. 반대로 이제 탄질비가 낮으면 이제 농도장애가 탄소가 부족하고 질소 과잉을 일으켜 갖고 뿌리가 대 죽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 탄질비를 잘 맞춰 주셔야지 된다. 그리고 토양 속에 이게 잘 맞으면 좋은 미생물이 활성을 많이 띱니다. 유기물은 이제 뿌리를 튼튼하게 해주고 잔뿌리를 많게 해주는 최고의 토양 개량제입니다. 그래서 이 토양을 부풀게 해갖고 공기 수분 유통을 좋게 해주고요. 수분 간직 능력이 좋기 때문에 가뭄, 근무 활동을 왕성하게 해주죠. 그리고 때알 조주기로 바꿔주니까 좋다. 그래서 이 좋은 퇴비만 쓰더라도 가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훨씬 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렇게 되고요. 이씨 이거 있고요. 연작장애, 이 과단 12량이죠. 그래서 다량의 가축분 시험은 염류질적을 촉진시키고요. 증상은 시드름병, 식물체의 수분이 토양으로 빠져나오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뿌리는 가른 털이 거의 없고 길이가 짧으면 갈변 현상이 나고요. 토양에는 이제 신가루, 붉은 곰팡이가 쓰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제 제일 좋은 퇴비라든가 이제 없으면 제 땅 살리기 같은 걸 같이 두시면 훨씬 더 좋다. 장애 증상 좀 전에 설명드린 대로 그렇게 나타나죠. 그래서 염류집적의 원인은 이 다량의 가축분입니다. 돈분, 개분. 이것 때문에 제일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pH만 잘 맞춰줘도 모든 농사가 잘 된다. 그래서 토양에 식물이 필요한 칼슘, 칼륨, 마그네슘 양은 적고 수소만 많다는 뜻이다 이거죠. 그래서 pH가 0일로 갈수록 수소 이온이 많아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작물은 pH가 6에서 7 사이가 가장 좋고요. 비료 흡수도 잘 된다. 그러니까 이제 pH가 낮아지면은 아질산가스가 발생돼 갖고 알루미늄, 망간, 철 이게 독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몰리브덴, 붕소, 칼슘 이런 것들이 이용도가 낮아지고요. 곰팡이와 세균과의 방사균의 팽팽한 경쟁 관계를 갖고 있는데 pH 적정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토양 검사를 해보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토양 검사를 하셔야지 이걸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걸 꼭 해주십시다. pH만 잡아도 모든 농사가 잘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pH가 높을 때는 아모니아 가스 때문에 문제되고요. 낮을 때는 아질산가스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거든요. 우리가 준 요소 비료, 아모니아태 질소가 질산화로 변하는 과정에서 토양의 수소이온을 증가시켜갖고 질소, 칼슘, 인산 이게 금속이온과 결합해서 염을 형성시키기 때문에 이 뿌리가 죽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거하고 미숙태비 때문에 이런 것이 나타난다. 요거 한번 보실까요? 이 마늘 뿌리 잘 나왔죠? 이 집에는 마늘 2만 1000평을 심었는데
이 뿌리가 여기까지는 잘 나왔는데 여기서 안 자라. 근데 이 7,000평이 문제라는 겁니다. 다 잘 되는데. 이 마늘은 땅속에서 나오기도 전에 뿌리가 이렇게 깁니다. 이게 엑스칼리버 침지에서 심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사진을 보내왔길래 제가 토양 검사를 시켰어요. pH가 얼마예요? 4.4죠. 이러면 안 돼요. 유기물도 좋죠. 다 좋아요. 요 이씨만 조금 넣었거든요. 근데 마늘이 안 되는 겁니다. 이 pH가 6.5였을 때 뿌리가 제일 잘 내려오죠. 5.2면은 철과 망간 이런 것들이 용해작용 때문에 독작용이기 때문에 이게 안 되죠.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이 생강농사 제대로 지시려면 요새 토양검사 해놓으셔야 돼요. 그래갖고 마치셔야 됩니다. 이게. 요거 한번 더 보실까요? pH가 6.0에서 7.0에 있을 때 질소, 인산, 가리, 마그네슘, 황. 이 흡수가 잘 되는데 4.5면 어떻게 돼요? 질소가 있다? 흡수 안 되죠. 인산도 흡수 안 되죠. 가리도 흡수 안 되죠. 반대로 알루미늄, 철, 망간. 이게 많이 녹아나와갖고 작물의 뿌리를 못 자라게 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게 pH하고 발효된 퇴비만 쓰면은 모든 농사가 잘 되는데 우리 사장님들이 안 되시는 분들은 이거에 문제가 있다. 그리고 pH가 7.0 이렇게 가면은 이제 넘으면은 가리, 칼슘, 인산, 마그네 이게 염류가 되거든요. pH가 7.0 나오면 섞여 뿌려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예? 뿌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pH가 6.6 이하로 떨어졌을 때 우리가 이거를 소석계 넣어야 되는데 소석계 뿌린다고 해갖고 금방 변하지 않아요. 1년, 2년 갑니다. 이 밭 보실까요? 이게 양파가 5,000평짜리인데 여기서 흙을 까냈습니다. 이제 경사도 지고 그래갖고 까내니까 이 아래는 잘 됐는데 여기는 거름을 2배를 넣어도 안 돼요. 이 생흙은 거름을 넣어도 거름 따로 흙 따로가 3년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밭을 고쳐달라고 그래갖고 이분이 펠짓을 해도 안 된대요. 그래서 제가 갔더니 이 얘기를 하길래 중탄산 칼륨이라고 있습니다. 화공약품에 가면. 요거하고 엑스칼리버를 섞어갖고 관주를 해줬더니 이게 14일 만에 이렇게 바뀝니다. 혹시 우리 사장님들이 토양이 잘 안 맞아갖고 문제가 된다고 그러면은 요 방법도 있으니까 응급처치입니다. 이게 근본적으로 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땅을 까내실 때는 여기서 까낸다고 그러면은 위에 푯도 흙을 한쪽으로 마놓으셔야 됩니다. 마놨다가 흙을 까내고 여기다 다시 펴갖고 같이 섞어줘야 거름발이 제대로 납니다. 이게. 그래서 이 생흙은 3년 동안 고생하십니다. 3년 동안. 이렇게 되죠. 그래서 유기물의 효과가 유기물이 없는 토양은 비료를 줘도 15일 내지 20일밖에 안 갑니다. 유기물이 많은 토양은 2개월 이상 가죠. 땅 살리기는 4개월 내지 6개월 가버립니다. 그래서 잘 발효된 퇴비를 매년 3톤만 쓰더라도 석회가 필요가 없죠. 이렇게 되는 거죠. 요것도 퀴즈가 있는데 이 집은 왜 여기만 죽었을까요? 뭐가 문제일까요? 이 집은? 예? 침수요. 또 어떤 분은? 여기가 왜 그랬을까요? 거름자리 아니에요. 우리 저기 아까 사장님 침수 우리 저기 사장님 예. 우리 사장님은 농사도 안 져보신 분이 잘하시네. 여기는 이 집은 여기 스프링클러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처음에 아주 잘 나왔던 데예요. 근데 물을 날이 감은다고 같이 주는 겁니다. 같이 한 번에 돌린 거예요. 한 번에. 이렇게 경사진 밭은 물 줄 때 여기 3번 줄 때 한 번 줘야 돼요. 같이 줘버리면 이 아래를 자꾸 수분이 쏠려버리니까 이게 물에다 죽은 거예요. 이게 농가가 죽인 겁니다. 이거는. 밭이 잘못된 게 아니라 농가가 이건 죽인 겁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이 점적 가서 까시는 분들 있잖아요. 경사지에다가. 그럼 100m면은 50m씩 잘라야 됩니다. 50m 자르던가 50m에 중간 밸브가 있어요. 밸브. 그걸 달아놔갖고 한 번 주고 위에는 막아놔야 됩니다. 그리고 위에만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물 주는 거 이거 굉장히 잘 하셔야 됩니다. 이 집도 한번 보실까요? 이 집도 이게 밭이 엄청 크잖아요. 여기도 문제점이 뭐냐? 이 골은 잘 내놓고 이렇게 죽어가잖아요. 비가 30mm씩 왔을 때 여기서 머물다 가는 시간에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큰 밭들은 여기 머릿돌하고 양쪽 뺑 돌려서 포크를 파야 됩니다. 이거. 이 돌이나 이 돌 똑같으면 물이 여기서 쭉쭉 빠지질 않겠죠.
그래서 이게 비가 작은 애는 괜찮은데 많이 와버리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지. 이게 물이 머물고 가는 시간에 따라서 이게 많이 죽어갑니다.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엑스칼리버 골드는 모든 종자에다가 한번 처리하면 이게 수확할 때까지 갑니다. 농약하고 섞어도 괜찮아요. 이꽃병, 시드름병, 균핵병, 발화, 밝은 촉진이 잘 되는데 이거는 토양병을 보호해 주는 겁니다. 토양병을. 그래서 이게 이제 살균제거든요. 이게 이제 미생물입니다. 콩에 뿌리옥 박테리아 같습니다. 요거를 쓰실 때는 요 안에 봉투 안에 지퍼로 되어 있어요. 이게 물에 안 풀립니다. 여기다가 물을 넣고 흔드셔야 돼요. 그러니까 콩은 요거 하나 갖고 20kg를 버무릴 수가 있고 마른 종자는 버무려도 되고 적엔 종자는 침지 처리하는 거고요. 벼씨는 40kg입니다. 이게. 그러면 이게 성장기 내내 수확할 때까지 갑니다. 토양병으로부터 뿌리를 보호받아요. 이렇게. 콩은 20kg. 그래서 이 항생물질을 분비하고 작물의 생육 촉진을 내고 자기 방어 능력을 갖고 토양병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뿌리가 튼튼하니까 이게 가뭄이 덜 타죠. 그리고 이런 나쁜 병균이 불러들지는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나쁜 미생물이 들어붙으면 뿌리를 녹여갖고 이런 병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역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생기는데 이런 것들이 안 생긴다. 그래서 병균을 선택적으로 작용해서 균사체 용해효소를 분비해갖고 세포벽을 녹이고요. 병균 생장을 억제시키고요. 활성물질이 나와갖고 작물은 잘 됩니다. 그래서 종자에다가 코팅, 침지, 토양관절인데 이꽃병, 시든병, 균핵병이 아주 좋습니다. 이게 이렇게 되죠. 이 땅 살리기하고 엑스칼리버만 쓰더라도 연작장의 50%는 해결합니다. 50%. 그래서 이 토양에 이렇게 곰팡이가 쫙 쓸고 부실부실해야 생강의 뿌리에, 고추 뿌리에, 마늘 뿌리에 이게 잘 되죠. 요거 보실래요? 요게 양파 심어놓고 25일 된 거거든요. 이게 11월 24일입니다. 여기는 이런 뿌리도 잘 나왔지만 근모 발달이 잘 됐어요. 한 밭에서 이렇게 똑같이 쓰고 안 쓰고 차이거든요. 이렇게 차이 납니다. 여기 마늘도 이렇게 차이가 나죠. 양파, 마늘은 월동 전에 뿌리 확보가 제대로 돼야 땅들림 현상도 안 나고 얼어 죽질 않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렇게 잘 되고 있고요. 이거 콩 한번 보실까요? 이게 콩뿌리가 요게 12일 된 건데 뿌리는 위에 잎보다 뿌리가 배는 길죠. 이렇게 되면은 가뭄 탈까요? 가뭄 안 타겠죠. 여기는 잔뿌리가 많이 나오니까 여기는 좋은 미생물이 또 많아요. 또 좀 있으면 여기 뿌리옥 박테리아가 착생이 됩니다. 15일만 되면은. 그래서 뿌리옥 박테리아는 대기 중에 질소를 끌어당겨 갖고 콩을 키워요. 근데 모든 작물이 똑같습니다. 이 콩 이거 3개씩 딱딱 베겠죠. 이게 선풍콩이에요. 요거 한 나무 이게 2주인데 요 한 주에 요거 말고 요 한 주에 이 콩꽃들이가 이 정도 되면 몇 개 매달렸을 것 같아요? 맞춰보세요. 예? 100개?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 또요. 300개 아니고요. 우리 사장님 240개 제일 근사치입니다. 어떤 분이신가요? 예, 이게 누구네 콩인지 알아요? 그거 맞히면 2개 드립니다. 성은 권씨고요. 우리 사모님은 비아그라 2개 드려야겠네. 이거 4만 원 벌으셨습니다. 어떻게 권태섭 사장님 아셔요? 성은 권씨라고 해서 아셨나? 이 권태섭 사장님 콩이 요게 제가 가서 보니까 이게 225개, 여기는 130개인가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다 3개짜리라는 거죠. 콩의 양분이 떨어지면 이게 2개도 생기고 콩집이 작아요. 우리 권 사장님, 지난해 몇 킬로 여기 수확하셨습니까? 콩? 1.3kg 평당. 이거 엄청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 콩을 제가 이제 소금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소금질. 콩도. 그래야 이렇게 해버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지난해 평균 1kg가 안 됩니다. 콩. 근데 우리 사장님은 1.3kg 나왔으니까 대단한 거죠. 이게 이제 근권 미생물 엑스칼리버가 뿌리옥 박테리아 이런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 설명드렸죠. 생강농사, 이제 종구 선택과 쪽 불리기 이걸 잘해야 된다.
이거죠. 이렇게 소독하는 거예요, 이거. 이 생강 소독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물의 온도하고 애기 온도입니다. 저온이었을 때 이거 이렇게 밖에서 저기 하는데 이 시설 내에서 이걸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 권태섭 사장님 하시는 거거든요. 권태섭 사장님은 생강농사 지시면 제가 좀 그 농가들한테 소개해갖고 종자용으로도 많이 파시는데 일단 종자를 공급을 못해. 그 해달라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갖고. 그래서 우리 권 사장님이 이렇게 엑스칼리버 처리하고 쪽 불리기 해서 싹까지 틔워서 주시니까 우리 농가들이 엄청나게 좋아합니다. 아까 논산에 17kg 캐신 분이 우리 권 사장님한테 가져가신 거거든요. 종자를 공급해 준 사람은 17kg 못 캐고 공급받은 사람은 17kg 생산한 거예요. 우리 권 사장님 아시죠? 이렇게 17kg를 캤습니다, 이게. 이렇게 해서 우리 권 사장님이 이렇게 해서 농가들한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쪽불 이런 뭐 제가 설명드릴 필요도 없죠, 뭐. 근데 이 수입 종자 쓰다 보면은 이 박스 안에 이렇게 비닐루가 이렇게 채 갖고 오거든요. 그래서 오래되면은 열고 나면은 여기 이제 물러. 제가 이 서산에 이 농가가 한 3만 평에 시는 분인데 엑스칼리버가 이제 급하다 그래서 갔다가 제가 한낮을 일해주고 왔거든요. 이 물러갖고. 그래서 이럴 때 제가 물을 500리터에 하나로 뚝을 갖다가 이걸 갖다가 2병을 넣고서 여기다 조류를 뿌려줬어요. 그때 이게 싹 가셨습니다. 이게 이 물음병이라든가 이 세균 쪽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해결해 줬고, 이런 거 씻으면 껍데기만 남아있죠, 이게. 이렇게. 요게 이제 아까 17kg 캐신 분입니다, 이게. 이 생강은 첫 번째 이 나오는 게 이게 대가 굵어야 돼, 여기가. 그래야지 이게 됩니다. 뭐, 우리 사장님도 잘 아시잖아요, 이게 굵어야 되겠죠, 이게. 여기는 이제 고창이거든. 지난해 고창인데요. 여기 빨간 자리가 이게 흙을 파는 자리입니다. 이 집도 마찬가지로. 근데 여기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집도. 그래갖고 제가 여기다가 중탄산하고 엑스칼리버를 줬는데 여기가 안 돼갖고 평균 지난해 9kg 생산했대거든요. 지난해 9kg면 괜찮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집에 여기만 해결했다 그러면 10kg가 넘을 건데 이게 안 됐고요. 이렇게 되죠. 요 권태섭 사장님네 잘 나와 있죠, 이렇게. 요거 이렇게 해서 하고 계시고요. 이렇게 이 정도 되면 잘 됐죠? 우리 권 사장님도 10kg 이상 나으십니다. 뭔지 많은 면적이 크기 때문에 잘된 밭은 잘 되고 덜 된 데는 덜 된데 이렇게 잘하고 계시고요. 요거는 저 풍기 IC의 지난해 여기 인견 회사에서 이거 재배한 거거든요. 여기도 이제 우리 권 사장님이 이제 컨설팅도 해주시고 그랬는데 여기도 처음 농사 지시는데 10kg 이상 나왔어요, 이게. 농사 잘했죠. 여기는 이 파란 차광망, 이 그린 차광망하고 검은 차광망 했는데 검은 데가 훨씬 더 좋습니다. 혹시 차광망을 씌우시려고 그러면 검은 거 씌우는 게 더 좋다. 여기도 7월 9일 날이거든요. 이게 전국인데 부산에 김종기 사장님 올해 2 되셨거든요. 제 82 되신 분이 3분이 제일을 거래하시는데 여기 이제 멀칭을 했지 않습니까? 이게 7월 9일 날이에요. 제가 하지전서부터 이거 빨리 걷어내라 그랬거든요. 이분 보고. 이 멀칭하면 안 된다고. 그때 조금 더 있다가 한다고 하시더니 이렇게 이제 물이 고여 있습니다. 여기. 물도 고여 있고. 이랑을 이렇게 내야 되는데 이쪽을 낸 거예요. 이분은 땅이 안 보이도록 탭을 갖다 낸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탭을 갖다 많이 냈는데 결과는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 자리에다가 올해 5길로 또 한 번 심는데요. 근데 올해는 이 500평에다가 땅 살리기만 딱 넣고 60% 넣고 농사 지을 테니까 그래서 제가 약속을 했어요. 다른 거 넣고 농사 짓는다 그러면 안 되는데 이분 원체 거름 욕심이 많으니까 그때 올해는 그렇게만 해본다 그랬는데 저는 될 수 있으면 심지 말라고 그러는데 이분은 여기서 자기가 성공을 시켜야지 되겠다. 그래갖고 올해 또 심으신답니다. 이분 여기 이렇게 됐죠. 이분도 우리 권 사장님이 종자 공급했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는데 여기 이제 죽어가기 시작하죠. 이렇게 죽어가기 시작하죠. 이제 멀칭을 늦게 벗겨주면 여기 이제 물이 수분이 많아갖고 이렇게 되고요. 여기는 이제 광주의 유윤식 사장님, 이분도 올해 82 되셨는데 이분은 이제 문제점이 다 잘해놨는데 이두둑이 공간이 너무 넓어요. 이렇게. 근데 이분이 생강농사를 잘 지셨어요. 그래서 올해는 이 나이에 이 건설업을 하시던 분인데 돈이 좀 있나 봐요. 내 나이에 한 번 일로 쇼분해야지 2번 농사는 없다. 그래서 올해 한 3만 평 심으신답니다.
그래서 이분이 자신감을 갖고 이렇게 계시고요. 여기는 이제 봉화의 김청년 사장님. 이분이 농사 아주 잘 지십니다. 지난해 300평에 850만 원씩 밭대기를 다 팔았어요. 이분은 4종 세트만 쓰신 분이에요. 올해 이미 다 이 모든 자재 구입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농사를 하고 계시는데 이분은 이제 고향입니다. 고향 경기도. 이게 7월 10일 날이거든요. 생강 잘 됐죠. 근데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집도 문제가 있죠. 이 집에 이제 흑백 필름을 씌우고 이 집은 부직포를 씌운 거예요. 이 부직포를 씌워주면은 냉은 안 받으니까 이거 분홀이 잘 됐잖아. 7월 9일 날 딴 집보다. 혹시라도 일찍 수확하시려고 그러는 분들은 부직포 씌우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집의 문제점은 일항이 없습니다. 일항이. 그래서 직장 다니면서 하시는 분이라 일항도 좁고 북주기도 제대로 안 되고 올해 5kg도 못 캐셨대요. 이게 이렇게 생강을 심었다고 해서 다 캐는 게 아니에요. 이 관리가 중요해요. 이 집에도 이렇게 보면 일항이 너무 좁아요. 이게 북주기 할 수도 없었고요. 이분 8월 8일 날 잘 됐죠? 이렇게 차광망 씌워놨죠. 그래서 지난해는 온도가 높았기 때문에 차광망 씌우신 분들이 좋아요. 여기도 두 줄 재배하시는 분이거든. 홍성이거든요. 두 두덕을 한 번에 이렇게 이제 차광망을 이제 활대를 꽂고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이렇게 해놓으니까 요게 7월 23일 날이거든요. 7월 23일 날 잘 됐죠? 근데 이렇게 해놓으니까 너무 낮으니까 이 얘기 이제 조금 더 있으면 그냥 입이 와서 다 갖고 저기 되는데 이렇게 색깔도 아주 좋죠. 그래서 이 활대를 이렇게 꼽아서 밴드 처리해도 된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다는 걸 보여드렸고요. 전북 고창에 요거는 이제 포트묘를 하신 겁니다. 포트묘. 이렇게 해갖고서 했는데 요게 8월 23일인데 분할이 이렇게 됐어요. 이 포트묘를 해서 일찍 잘만 하면은 이게 수량 증수 효과도 있고 일찍 수확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조동선 사장님 문수면에 사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하고 인연 가진 데 한 4년 되셨는데 이제 두 번째 이렇게 농사를 지신 거예요. 전에도 농사를 잘 지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100번 얘기해도 소용없으니까 우리 조 사장님 성공 사례 한번 들어보시죠. 일로 오세요. 일로 와봐. 네, 안녕하십니까. 문수 조동선입니다. 아니, 여기는 지금 정말 생강농사를 정말 잘 짓고 계시는 권태섭 사장님도 있고 이런데 제가 여기 이렇게 나와서 왜 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오늘 조금 전에 보신 유튜브는 그 전에 유튜브를 보고 이 사장님을 직접 상점에 저기까지 안성까지 찾아가서 만나 뵙고 그러고 이제 사실 시작을 해서 고전에도 참 잘 지었습니다. 나름대로 저는 생강농사를 지은 지 한 7, 8년 됐는데요. 그전에는 그렇게 잘 지지 못하고 그냥 지었고 이계익 사장님을 알고 우리 땅 살리기를 쓰고부터 농사를 좀 잘 지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욕심이 좀 많아서 사실 생강농사를 우리가 농사를 짓다 보면은 생강의 가격이 항상 들쑥날쑥해서 이 잘못 지으면 굉장히 실패가 많은데 저는 생강농사의 주 목표를 300평당 20kg짜리 200개를 목표를 세우고 농사를 지어 왔습니다만 이제까지 아직도 달성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 오다가 그 전에 요거 짓기 전에도 한 300평당 한 170개 정도 농사를 지었었는데 저는 해마다 농사 한 3,000평 정도 농사 짓습니다. 생강농사를 또 많이 짓도 않고 그런데 우리 권태섭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전문가, 딴 면에 계시지만 전문가십니다. 한 2만 평씩 이렇게 지어도 그렇게 농사를 잘 지시거든요. 저하고는 게임이 안 되는데 오늘 제가 이 앞에 와서 전문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요거 했던 요 영상은 제가 여기 650평짜리, 1000평짜리입니다. 1000평 밭인데, 고전해에 가을에 수단그라스를 갈았다가 엎어놨다가 이 해에
우리 땅 살리기만 놓고 농사를 지었는데 7월 달에 폭우가 올 때 생강이 한 중간까지 물이 채웠다 나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거의 그때 당시에는 생강 농사 이거는 접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했는데 가래 이제 이렇게 좋았는데 여기서 청평에서 몇 개를 수확했냐면은 병가가 한 40개 나왔고요. 원강을 650개 했습니다. 여기서. 그렇게 했는데 제가 생각하는 건 다른 게 없고 이제까지 저도 이제 뭐 평생을 농사를 지어왔습니다. 농사를 지어왔는데 다른 게 없고 어떻게 하면 저게 이 비료나 저게 퇴비를 완숙한 퇴비, 좋은 퇴비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써서 땅을 잘 살리느냐가 본 농사에 어느 농사를 짓든지 저게 알겠나 싶습니다. 뭐 특별한 기술은 뭐 따로 있을 거 없고 그래서 또는 또 이게 사장님이 요거 오신다 그래서 저는 많은 저걸 받았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뵈러 왔는데 앞에 이래 나오게 됐습니다. 하여튼 두서없이 말씀드렸는데 뭐 혹시라도 저에게 하고 싶은 게 있으면 한 말씀 하시면 제가 아는 대로만 한 말씀만 드리고 가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하세요. 여기 지금 무슨 재배입니까? 예, 저는 저 때도 두 줄 재배를 하려는데 아직까지 두 줄 재배 못 해봤습니다. 못 해봤는데 제가 왜 두 줄 재배를 하느냐면은 생강값이 항상 가을에 가면 불안정하니까 조기 수확을 하려고 계산을 하다 보니까 두 줄 재배를 못 갔습니다. 이제까지 못 가고 항상 또 저게 조기 수확을 염두에 두고 농사를 짓다 보니까 못 갔는데 제가 농사를 지어보니까 두 줄 재배가 정답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는 조기 수확을 하더라도 두 줄 재배를 가려고 저도 이제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점적 호수를 깔고 농사를 짓습니까? 예, 점적 호수는 필요합니다. 점적 호수 저는 생강이나 농사 짓는데 점적 호수라든가 물이 간수 시설이 안 되면 아예 그 땅에 농사 지으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점적 호수를 한 줄로만 까는 거예요. 안 그래서 두줄 다 깔아내야 됩니다. 사실 농사를 짓다 보면 이제 뭐 욕심이 많아서보다 어디 잘 짓는다는 분이 있으면 참 전국 저 좀 쫓아가 봅니다. 보는데 정읍에 가면 유튜브에도 좀 많이 나온 최지창 씨라고 유지창 씨라고 있는데 그 젊은 분이 농사 짓는데 보니까 두 줄 재배를 하는데도 저게 점적코스를 넉 줄을 넣더라고요. 그분은 왜 그러냐 보니까 그분 말은 뭐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가능성은 가는데 생강이 옆으로 이렇게 커 나가는 저거라서 저게 두 줄에도 몇 줄을 깐대요. 양쪽으로 이렇게 깐다는데 최소한 두 줄 정도 깔아주는 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조동선 사장님은 견학을 많이 다니십니다. 아주머니하고 어디 잘 됐다고 그러면 전국에 다 다니시거든요. 제가 경남 합천에 가서도 뵀었고요. 또 제 지역에도 오셨고, 그리고 우리 조동선 사장님은 제일 잘하는 게 선투자를 잘하십니다. 확실하게. 그래서 이제 토양에다가 확실하게 투자를 하시고 또 약간 거름의 욕심도 좀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제 조 사장님은 단순히 생강, 지황, 고추 안 짓는 농사가 없어요. 그래서 단위 면적당 생산량을 남보다 2배 농사를 짓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매년 땅을 사십니다. 여기 지금 그 조동선 사장님은 저 문수면 사방 십리 안에 농사를 제일 잘 짓는 것 같아요. 또 여기에도 여기 나와 계신 여기 가운데 계신 분 있잖아요. 이분도 지난해 생강 농사를 거기 어디죠? 무슨 면이죠? 예, 풍산읍 사방 십리 안에 제일 농사 잘 졌다고 자기 스스로 자평을 하고 다니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어머니 죽고 농사 한번 제대로 잘 졌다고 그래갖고 지난해 농사를 아주 잘 지셨어요. 그 영상도 있는데 오늘은 그 사장님보다 이 권태섭 사장님은 요게 2년차 연작 재배지입니다. 연작 재배지. 제가 21년도인가 찍은 사진인데 요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여기는 연작지인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점적관수를 안 깔았어요. 제 가뭄방지제 쓰고 한 겁니다. 여기요.
그래서 이제 생강 재배를 두 줄 재배하게 되면 종자가 훨씬 덜 들어갑니다. 300평에 5,000개 전후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두 줄 재배하시는 분들은 토양에 저기가 이 거름이 많으면은 저는 35에서 40cm 뛰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다 붙습니다. 다 붙어. 그래서 또 지난해 이 한 뿌리에 3kg 200 나오신 분도 있어요. 그분은 어떻게 했냐면은 그렇게 하니까 20kg 나오더라고요. 강원도 흥성인데 이 저거 있잖아요. 두릅을 요새 수확을 합니다. 두릅을. 그런데 두릅을 수확하는데 이제 배지 모양 해갖고 두릅을 수확하다 보니까 상토만 갖다 놓은 거예요. 거기다 피트모스 상토. 두릅을 수확하고 거기다 했는데 흙 하나 안 붙어요. 이게 깨끗하게. 그러니까 지난해 8만 원씩 받았답니다. 다. 이제 많은 면적은 아닌데 그래서 그렇게 재배하니까 상품성도 좋고 씻지 않아도 되고요. 요것도 이제 권태섭 사장님 이제 수확하는 거 제가 찍은 건데 이렇게 잘 됐습니다. 이게 이렇게 해서 이제 수확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생강에서 이제 제일 문제되는 게 이 뿌리 썩은 병 아닙니까? 이게 이제 조건이 이게 고온다습, 미숙대비 이게 발효되면서 부패시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답은 아무리 이렇게 썩을 때 위에 갖다 명작이나 뭐 아무리 갖다 줘도 이거 잡을 수 없잖아요. 근본적인 거는 병이 안 나오게끔 하는 조건을 맞춰줘야 돼. 이렇게 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병 주고 약 주고 얼마나 이거 등골 빼는 거예요. 돈 나가고. 그래서 이 기본을 지켜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뭐 이런 건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거니까 뭐 이거 더 이상 설명 안 드려도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두 줄 재배하게 되면은 이제 저게 된다. 종자가 덜 들어간다. 이 온도 관리죠. 이거 온도 관리. 이 발화가 일주일에서 10일 정도 되는데 이 처음에 온도는 한 28도, 29도까지 올렸다가 하루 정도 올렸다가 온도를 낮춰갖고 이 변온을 시켜줘야 발화가 잘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 이거 잘 하시는데 여기서 이제 발화시킬 때 하우스나 밖에서 했을 때 온도가 12도 이하로 내려가 버리면 여기서 냉받아 갖고 심어놓어도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관리를 좀 잘 해주십사. 그래서 소독할 때도 그때도 온도를 좀 잘 맞춰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심는 거는 뭐 이렇게 해서 이제 4월 말을 전후해 갖고들 많이들 심고 있죠. 아까 말씀드렸죠. 과습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연면살포 이제 이것도 이제 장마 이것도 이제 다 곰팡이병이죠. 그래서 이제 7월 장마 과다하게 이렇게 나타났을 때 이게 많이 나타나죠. 이게 과습 두 줄 재배만 해도 이런 것들은 훨씬 덜 나고요. 이 뿌리성 지제부 입진무늬 마른병 요것도 이제 여름철에 많이 나는데 요것도 이제 피시균 후자리균 곰팡이입니다. 이게 곰팡이. 그래서 이게 모든 병에 이 생강에서 고추에서 나타난 병 90%가 다 곰팡이 때문에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요것도 입집썩은 병도 이 나이족텐이라는 이런 곰팡이균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이게 다 원인은 미발효된 퇴비 때문에 나타난다. 그래서 생강에 이제 영양생장을 생식생장을 전환시켜 줘야 되는데 지난해는 이제 그 열대 현상이 이제 50일씩 가기 때문에 이제 8월 말 이때 9월 달에 생강이 지난해 비대가 안 됐었잖아요. 늦게 됐죠. 그럴 때 물 500리터에다가 정상적이었을 때는 한 병만 넣어도 되는데 웃자라거나 이럴 때는 이걸 500리터에서 두 병을 넣습니다. 그리고 요 하나로 쪽을 섞어서 넣으시게 되면은 이 효과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시드름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안 나타나고 영양생장을 생식생장을 바꿔주니까 이게 수량 증대가 됩니다. 이게 요벌레가 또 문제가 되죠. 이 벌레. 그리고 이거 입 갉아먹는 거 지난해 이거 약 주다가 판났죠. 이거 여기는 모르는데 전라도 지역은 이것 때문에 난리 쳤거든요. 그래서 델리게이터나 이 알타코아 약 줄 때 두 병을 더 안 죽는다는 거예요. 요때 이 BBM을 섞어주면은 아주 잘 죽습니다. 한 번에 일망타진합니다. 이 파밤나방이 1령, 2령 때는 농약을 줘도 잘 죽는데 이렇게 색깔이 변하면서 안 죽습니다. 요때 침투제하고 아까 BBM을 같이 섞어주시게 되면 등록된 약자하고 섞어주면 잘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약재들이 있죠. 이게 슈트리오골드, 후련이, 뭐 프레바톤, 알타코아 이런 약 줄 때 같이 섞어주시면 좋아요. 요거 이런 벌레들 여기. 이때 요 BBM을 같이 섞어주시면 잘 됐습니다. 거세미나방 요거 이제 밑거름 줄 때 아니 바닥 비료 뿌릴 때 이거 충분히 1.5배 정도에서 2배 정도 넣어야 됩니다. 이게 이 거세미나방도 나와 갖고 많이 죽이죠.
이 토양살충도 잘 하셔야 되고 6월 말 7월 초에 이 생강 대 뚫고 들어간 조명나방 피해가 또 크거든요. 그때 약재를 좀 잘 주시는 게 좋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됩니다. 응애 이런 것들, 고자리, 파리. 벼농사들도 치시나요? 벼농사 하실 때는 이 발화된 벼, 엑스칼리버 한 번 갖고 40kg에다가 버무리면 골고루만 섞어주면 간쓸개, 콩팥 어디 가서 붙더니 다 붙습니다. 이게 이렇게 하고 발화기에다가 담그실 때는 이렇게 40kg에다가 엑스칼리버 하나를 해주시면 되고요. 이 발화기에다가 담글 때 우리가 이제 온탕치법들을 많이 하잖아요. 온탕치법을 안 하시는 분들은 여기다가 균막이 골드라든가 키멘을 같이 넣어버리면 좋습니다. 그리고 베루람이라고 종자 소독약 있잖아요. 요 세 가지를 섞어서 넣게 되면은 여기 온탕치법을 안 해도 키다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다. 생강 침지할 때는 에스칼리버를 물 온도를 몇 도에 맞춰서 25도 전후가 좋죠. 예. 그래서 이렇게 엑스칼리버 처리하면은 모판이 이렇게 깨끗합니다. 뿌리가 이렇게 깨끗하죠. 이꽃병 뜬매 없죠. 이렇게. 모짜리들 우리 집 모판 오고 가는 사람마다 투지버프라 그러는데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나요? 이런 집들이 많죠. 이런 집들이 다 물 많이 줘서 나타나는 거예요. 물 많이. 이렇게 되면 이제 부부싸매죠. 아주머니는 들렀고 다시 해라 그리고 이제 이분은 이걸 어떻게 하면 살려볼까 했는데 이 정도 되면 살릴 수 있을까요? 저희 살립니다. 이거 엑스칼리버하고 F100 주고 말려버리면 다 살아납니다. 이게 이제 종자에다가 엑스칼리버 처리하고 안 하고 이거거든요. 처리했는데 어때요? 검죠? 비료 흡수율이 높아져요. 그래서 여기는 이삭거름을 주더라도 3분의 1 내지 4분의 1을 줄여줘야 되겠죠. 여기는 정상적으로 줘야 되고. 그래서 이 벼만 아니고 생강이 됐든 감자가 됐든 모든 종자에다 한번 처리하면 비료 흡수율이 이렇게 수확할 때까지 높아집니다. 이게 서산 간척지거든요. 바닷물이 염의 온도가 4000ppm이 올라오면 벼가 다 죽습니다. 제 거 처리한 거 안 죽었죠, 여기요. 4000. 그러니까 염류에 강해겠어요? 안 강하겠어요? 강하죠. 그래서 염에도 강하고 염류에도 강하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섞어서 연면살포 벼에도 하게 되면은 이 도열병 나서 팍삭 주저앉아 있는데 이게 다 깨납니다. 이게 14일 만에 이렇게 깨난 거예요. 벼에도. 그래서 도열병, 세균성. 또 이 F100은 요새 드론 방제용으로 많이 나갑니다. 도복경 감젤로 이렇게 많이 나가니까 여기에도 벼에도 쓰시면 좋고요. 이 고시가리 슈퍼 태풍이 지나갔어도 여기는 다 이렇게 쓰러졌는데 쓰러지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작물에 관계없이 다 쓴다. 벼 잘 됐죠? 이렇게. F100하고 농약하고 주다가 모자라서 안 준 데는 다 이렇게 쓰러졌습니다. 이게 작물에 이렇게 쓰러지고 있고요. 태풍이 와갖고 이렇게 된데도 이게 다 살아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위 논들은 안 깨어나는데 요 논만 깨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작물에 관계없이 이렇게 다 된다. 고추 심는 분들은 티탄 불패라든가 명작 이런 고추들이 갈탄 요것들이 이제 품종들이 괜찮은 품종들이니까 올해 이런 품종도 한번 선택해 보시면 좋겠다 이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교육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제 4종 세트 농법을 하게 되면 재배 매뉴얼이 없어도 기술이 없어도 다 잘 된다.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이 기존의 퇴비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30평 내지 50평, 종자는 엑스칼리버, 위에는 F100 가구 하나나 뚝을 섞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제 교육 받으셨잖아요. 예? 요거요? 예. 흥농 TV 들어가면 다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올해는 투자를 확실하게 해주시고 이 소득이 창출됩니다. 생각이 바뀌면은 뭐가 보일까요? 돈이 보이죠. 그래서 올해는 꼭 땅을 사셔야 됩니다. 땅을. 그래서 오늘 우리 김기창 사장님이 제 4종 세트를 써보고 아 이거 우리 지역에다가 꼭 보급을 해야겠다. 그리고 저희 제품은 우리 김 사장님을 통해서 또 여기 뭐 안정농협에서 다 공급을 하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구입하시면 되고요. 우리 경북 청판 사장님 인사 한번 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저 안동시 물산읍에서 저도 생양농사 2,000평 짓고 있는 김규창입니다.
우리 저 안정의 들녘 장목관 화장합니다. 그저 어제 오후에 한 바퀴 각 리마다 보니까 어디야 대평리, 오개 1리, 여릉리, 내굴리, 동천 1리, 영암 1리, 안신리, 신전 1리 한 바퀴 돌면서 기망이 들고 마을 회관 가서 신랑들 반응 좀 많이 보내라고 했는데 오늘 추웠는데 많이 안 오셨네. 그래도 오늘 보니까 그 정도 인원이 굉장히 VIP 교육이라고 100만원짜리 됐죠 분명히요, 그죠? 그 우리 전번에 안동 산동농협 고추 공판장에서는 200명을 30분만 예약 다 돼버리고 다음날 280명이 와갖고 정말 그 상황이었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없다는 결과가 들리죠. 그때는 280명 와도 조용했다고요. 그렇게 그 정도로 좀 강의가 면 강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안동 학산선 온천 바로 저 버스 탄 바로 건너편에 그 520평에 지금 50평짜리 그 유원실 같이 지금 우리 흥농아그로 경북지사 그 전시 판매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도서관 같이 커피숍 같이 와서 커피 좀 드시고 또 라면도 드시고 아마 그 길이 우리 보면 여기 봉화라든가 영주에서 고추 팔러 간다든가 사업하러 갈 때 그걸로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충분히 간판 있고 하니까 바로 그 온천 정문이니까 또 때가 많은 분들 또 때 씻어 오면 내가 또 한 잔 끓여줄게요. 그러고 우리가 보면은 이제 오늘 이제 하면은 내일 이제 안동 와룡면에 예안하고 도산 세 번 통화로 교육하고요. 그래서 거의 끝나고 26일 날 이제 예천 봉은하고 문수. 그래 완전히 우리나라 그 생강농사 54%거든요. 안동, 영주, 예천, 봉화가. 그러면 거의 다 끝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좀 뭔가 좀 질 높은 생강. 그래서 잘 교육을 이걸 관리적으로 안 하고 솔직히 전번에 그 2, 3년 같은 경우는 한 면의 교육비가 총 들어가는 게 140만 들었어요. 한 면 하는데. 왜? 현수막 24장. 그냥 말마다 또 그걸 한 박스 다 던지고. 왜? 그날 오후에 영주 농업센터 교육이 생강농사 생강교육이 같이 막 붙어갖고 이게 참 한 명도 없다고 그 면회 직원이 참 안 하면 안 되겠냐고 오후에 교육인데 누구 오겠냐고 됐다 우리 한 명 할 테니까 그냥 사람 현수막 다 붙였으니까 한 달 했는데 그날 78명 왔어요. 센터에 그날 60몇 명 왔다. 전체 시입 전체가 더 많이 왔어요. 왜? 오시면은 저도 생각 농민이지만은 20년 전에 10년 전에 했던 거 최선 안에 잘 갖고 계속 똑같이 반복 돌리고 우리 대표님 같은 경우는 1년에 제주도에서 충청도로 충청도 강원도로 약 48만 5천 킬로 달려요. 에이? 전국 다 잘하는 데도 찍고 못하는 찍고 하기 때문에 저도 그걸 보고 배웠어요. 그리고 건태석 대표님 OK 대표님 같은 경우 저도 5년 전에 제가 또 생농사를 도산 단천리에서 한 2년 하고 3년 했어요. 계속 해봤자 잘 진짜 안 됐는데 유튜브 보고 찍어는 보고 요 왔죠. 안정면에 와서 지금 우리 선생님입니다. 변태섭 대표님이 저 생강 스승이라고 지금 선생님 그걸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래도 수수 배우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서 이제 곧 이제 아마 날씨가 좀 덜 추워갖고 내일 모레부터 작업 들어가면 금수에 되고 와서 쉴 수 있는 정말로 경북 생강 연구회 지금 회원이 많이 모집됐어요. 일단 다 생강 연구해죠. 다른 연구를 해야 아니겠습니까? 봄이 기다려지는 그런 생강 농사, 그죠? 아이고, 어떻게 일하는 게 아니라, 원래는 무조건 팽당 15kg 한다. 한 포기에 1kg 한다. 한 포기 1kg면 돈 안 됩니까, 그죠? 그렇게 해서 한번, 좋은 그런 역할을 제가 흥농아그로 경북시장으로서 신고를 많이 할게요. 그리고 오시면은 늘 따뜻한 커피와 하여튼 라면도 먹고, 폭신한 따뜻한 게 아니고, 폭신한 소파 좀 자다 가고 잡으라면 그죠? 그렇게 또 하면 좋은 그런 그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거 딴 데면은 막 작업으로 싸놓을 거 아니에요. 샘플만 각 회사 거, 샘플을 이쁘게 조금 띄우고 깨끗하게 해갖고 할 그런 계획이니까 앞으로 좀 많이, 특히 들녘, 우리 장관, 앞으로 좀 행사 있고 하면 가서 내가 또 찬도 한 2만 원 할게요. 하여튼 고맙고요. 건강하시고 화이팅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오늘 도움이 좀 되셨나 모르겠네. 많이 됐죠.